안녕하세요. 오늘 HLB 호가창을 봤습니다. 시장 지수도 안 좋고 HLB 주가도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HLB 호가창이 굉장히 얇더라고요. 오늘만 그런 건지 최근에 그렇게 변한 건지 모르겠는데 심한 경우에는 한 호가에 50주 정도 걸려 있더라고요. 약 250만원어치 걸려 있는 것이죠. 시가총액이 5조 5천억 원인데 호가창에는 1000주씩, 그러니까 5천만원 정도씩 걸려 있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호가창이 얇은 모습이었고요. 베트남 보건부가 12일 오늘 나노코박스에 대한 보호효능 평가 기준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보호효능 데이터가 나오는 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 같은 제조화 단백질 백신 플랫폼인 노바백스의 임상시험 논문을 보면서 기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바백스는 분명 백신 이피커시 결과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2021년 6월 30일에 퍼블리시 되었습니다. 메서드를 보면 2020년 9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환자를 등록했다고 합니다. 환자 등록의 시작이 작년 2020년 9월 28일이고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논문이 실린 건 2021년 6월 30일입니다. 그러면 환자 등록부터 논문이 나오기까지 9개월이 걸렸다는 것이죠. 나노코박스는 환자 등록 이후 얼마나 지났을까? 2021년 7월 5일 기사입니다. 이때 나노코박스는 3상 두 번째 모집 환자 1만 2천명 가운데 900명 이상에 대한 투약을 완료했습니다. 전부 투약한 건 아니니까 환자 모집이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임상 3상은 6월에 승인받았죠. 그러니까 6, 7월부터 환자 등록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10월이니까 4개월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노바백스는 9개월 뒤 백신 이피커시 결과가 담긴 논문이 나왔습니다. 현재 나노코박스는 4개월 정도니까 노바백스에 비해 그 기간이 절반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다시 노바백스 논문으로 돌아와서요. 첫 문단에 2021년 6월 21일이라는 날짜가 나옵니다. 논문은 6월 30일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21일에는 논문을 작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죠. 최대한 최신 자료를 논문에 삽입했습니다. 6월 21일을 기준으로 사망자가 380만 명 이상 나왔다는 뜻입니다. 스페인 독감의 사망자가 1700만에서 5천만 명입니다. 1918년에 발생했고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망자는 과거 스페인 독감의 10분의 1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의 군 병원에 병상에 누워있는 군인들이라고 합니다. 1918년 시애틀의 전차 모습이라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탑승이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시애틀은 미국 워싱턴 주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는 워싱턴 DC와는 다른 겁니다. 미국 지도에서 워싱턴주는 왼쪽 위에 있죠. 그리고 워싱턴주의 최대 도시가 시애틀입니다. 시애틀의 도시 풍경이고요. 바다를 접하고 있다 보니 해안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가 방금 본 사진은 1918년의 시애틀의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다 보니 여러가지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데 비타민C로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무작위 임상 연구 결과 비타민C와 아연 보충제는 고용량으로도 확진자의 증상을 완화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비타민C는 텟 효소의 활성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효소는 DNA의 메틸기 꼬리표를 잘라내는 일을 합니다. 호바스 노아 시계의 시간 경과를 표시하는 바로 그 화학적 꼬리표죠. 텟 효소, 텟 엔자임은 DNA 디메실레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메틸화가 아니라 탈메틸화를 하죠. 그리고 비타민C는 텟 효소를 자극하는 천연 물질이라고 합니다. 바이타민 C가 텟 디펜던트한 DNA 디메실레이션을 유도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비타민C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비타민C 효능에 대한 논쟁은 역사가 깊은데요. 1970년대 노벨상을 받은 라이너스 폴링이 메가도스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미국 메이오 병원 등에서 비타민C 메가도스가 암 치료에 좋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실험 결과를 발표했고요. 다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타민C가 좋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건 세포 내 DNA를 조절하는 후성 유전학적 과정에 비타민C가 개입해 종양 억제 유전자의 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죠.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들이 되면서 국면이
휙휙 바뀌고 있는 것이죠. 후선 유전학은 세포가 DNA를 읽고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후천적으로 조절하는 과정에 대한 학문입니다. 연구팀은 비타민C가 텟 효소의 활성을 조절해서 DNA에 책갈피를 꽂는 후선 유전 과정을 조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열띤 논쟁이 일어나고 있죠. NIH의 입장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과일과 채소 섭취량이 많았을 땐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데 아마도 이건 비타민C 섭취가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NIH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둔 입장이죠. 과학도 트렌드가 있는데 새로운 발견들과 함께 기존에 잠재력 있는 물질들이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이 뜨니까 비타민C도 연결되어 새로운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텟 효소의 발견은 후선 유전학, 에피제네릭스의 가장 큰 발견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비타민C를 현재 먹고 있는데요.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혓바늘이 안 나고 활력이 생깁니다. 전에는 피곤했다면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고부터는 일하면서 이 정도 무리했다면 혓바늘이 날 것 같은데 안 나서 신기합니다. 혀로 입천장에 대보면서 확인하는데 멀쩡합니다. 그리고 피곤함을 잘 못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확실히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두통과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있었습니다. 메가도스 하다가 그랬던 것이고 양을 줄이고 나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속쓰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역시 빈속에 먹으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생기네요. 그래서 이제 식사 후 복용합니다. 일단 혓바늘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득이고요. 피곤함을 잊고 체력이 좋아진 것도 큰 이득입니다. 사실 요즘에 이것저것 영양제를 많이 시도해 보는데요. 어쩌면 비타민 D와 마그네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유용한 지식과 경험을 알려드리는 건 여러분도 참고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전에 논문으로 살펴본 수면 양말 꿀팁 잘 이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준비하시고요. 현재 시장은 매우 안 좋습니다. HLB 주가도 매우 안 좋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가끔 무엇이 중요한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돈보다 건강이 더 소중합니다. 돈을 벌려다 건강을 잃으면 그건 잘못 생각한 겁니다. 돈 벌어서 병원비로 다 나가죠. 돈 벌려고 주식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을 잃게 되는 건 필연적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가짐을 정돈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잘 안 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려면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